60세. 남들이 보면 아직 청춘은 아니지만 인생의 이막을 설계해 볼 수 있는 시기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명예퇴직을 하고 나니 세상이 조용해졌다. 전화도 줄고 메일도 오지 않는다. 평생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수많은 사람들과 지식으로 소통해 왔는데 은퇴하고 나니 마치 사회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느낌이다. 대학 강의실 안에서 학생들과의 눈빛 교류, 논문에 피드백을 주고받던 메일들, 학회에서의 발표와 박수갈채, 이 모든 게 당연했던 일상이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스스로 내려오고 나니 나를 부르던 교수님이라는 호칭이 사라졌다. 남은 건 공허함, 그리고 이제 뭘 해야 하나라는 막막함 뿐이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다. 퇴직을 앞둔 혹은 퇴직한 수많은 지식인들, 전문직 은퇴자들이 겪는 공통적인 감정이다. 명예롭게 물러났다고는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을 위한 준비가 부족했다면 명예도 퇴직도 허무함으로 남을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60세 은퇴 교수가 실제로 겪은 현실을 바탕으로 은퇴 후 마주할 수 있는 심리적 경제적 공백을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이 길을 먼저 걸은 이들의 경험을 나누며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공감과 대비책을 함께 나누려 한다. 본론. 은퇴 후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 1. 은퇴 후 가장 먼저 오는 건 사회적 단절. 은퇴 직후 가장 많이 겪는 감정은 외로움이다. 단순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가 아니라 사회적 연결이 갑자기 끊기기 때문이다. 사례 1. 서울의 한 명문대 교수였던 윤정호 가명씨. 은퇴 후 카톡조차 조용해졌다. 윤 교수는 서울의 유명 국립대에서 30년 넘게 사회학을 가르쳐온 베테랑이었다. 연구실에는 제자들이 끊임없이 들락거렸고 전국 학회에서 초청이 밀려들 정도로 바쁜 사람이었다. 그러나 은퇴 후 단 며칠 만에 이상한 정적이 찾아왔다. 아무도 더는 그를 찾지 않았다. 생일날조차 카톡 하나 오지 않았다. 윤 교수는 말했다. 그동안 나를 찾던 사람들은 교수 윤정호를 필요로 했던 거지. 인간 윤정호를 찾은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는 자존감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고 처음엔 자주 술에 기대곤 했다. 다행히 그는 동문들과의 독서 모임, 지역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조금씩 회복됐지만 그렇게 한 발 늦게 사회에 다시 나를 연결하는 법을 배웠다고 털어놓았다. 교훈. 은퇴 후에야 사회적 관계의 허상을 깨닫게 된다. 사전에 직함 없는 관계를 만들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경제적 자유보다 중요한 건 정체성의 재정에 많은 은퇴자들이 퇴직금을 포함해 일정한 자산을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돈이 아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잃는 것이 훨씬 더 큰 문제다. 사례 2. 60세에 퇴직한 전직 법대 교수 김상수 가명 씨. 자산은 있었지만 정체성은 사라졌다. 김 교수는 은퇴 시점에 퇴직금 3억 원, 그리고 연금으로 월 25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었다. 남들이 보면 걱정 없는 노후다. 하지만 은퇴 후 6개월 동안 그는 하루 종일 집에 틀어박혀 TV만 봤다.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평생 책을 쓰고 학생을 가르쳤는데 이제 그 지식이 어디에도 쓰이지 않으니 마치 폐품이 된 느낌이었어요. 결국 그는 정신과 상담까지 받았다. 은퇴 후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가족과의 갈등도 겪었다. 하지만 아내의 권유로 동네 도서관에서 중학생 대상 글쓰기 수업을 맡게 되면서 조금씩 회복했다. 그 애들이 나를 필요로 할 때 다시 살아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교훈. 은퇴는 단순히 직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삶에서의 역할을 잃는 순간이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스스로 찾아야만 다시 살아갈 이유가 생긴다. 3. 명예로운 은퇴. 현실은 외로움, 건강 문제, 그리고 무기력. 어떤 사람은 경제력도 있고 친구도 있지만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경우도 많다. 특히 남성 은퇴자들이 많이 겪는 문제다. 사례 3. 정년 퇴임 후 건강까지 무너진 이기호 가명 교수의 이야기. 이기호 씨는 공과대학에서 35년간 재직하다 명예롭게 정년을 맞았다. 퇴직 후에는 골프도 치고 등산도 하며 지낼 생각이었다. 그런데 3개월이 채 되지 않아 무릎 통증이 심해졌고 당뇨 수치가 높아지며 병원에 자주 드나들었다. 몸이 아프니까 움직이기도 싫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줄게 되더라고요.
그는 결국 집 안에서 은둔 생활을 하게 되었고 우울증 약을 복용하게 되었다. 그를 다시 끌어낸 건 같은 퇴직 교수들끼리 만든 은퇴자 연구 모임이었다. 형식은 없지만 매주 만나 커피 한 잔 마시며 논문 읽고 토론하는 모임. 그 속에서 그는 다시 자신이 쓸모 있다는 감각을 회복했다. 교훈: 은퇴 후에는 건강, 관계, 의미 있는 활동 세 가지를 동시에 유지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 결론: 은퇴 후 사는 사람이 되려면 미리 준비하라. 60세의 교수직에서 물러났다는 건 사회적으로 보면 명예로운 퇴장일 수 있다. 하지만 정작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허무함, 상실감, 무력감에 시달린다. 명예퇴직이라는 단어는 아름답지만 그 뒤에 오는 감정은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다. 결국 그 공백을 메우는 건 본인의 몫이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한다. 나는 직함이 사라져도 여전히 사회에서 필요로 되는 사람인가? 나는 지금이 아닌 퇴직 이후를 준비하고 있는가? 지금부터라도 직함 없는 관계, 건강한 생활, 의미 있는 활동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사회는 언젠가 우리를 잊는다. 그러나 내가 나를 잊지 않도록 스스로를 다시 정의하고 삶을 채워갈 준비를 해야 한다. 진짜 은퇴 준비는 돈이 아니라 삶을 지속할 동력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금부터 시작하자. 명예퇴직 후 세상은 나를 잊었다. 이 말은 단순한 감상이 아닙니다. 이건 지금 우리 사회의 수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특히 지식직, 전문직, 그리고 오랜 경력을 쌓아온 이들에게 은퇴는 단순한 직장의 끝이 아니라 정체성의 붕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상담하고 만난 수많은 5060대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빨리 잊힐 줄 몰랐어요. 혹은 내가 이렇게까지 외롭고 무기력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들의 말 속에는 공통된 공포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쓸모없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1. 정년보다 더 무서운 건 불필요해졌다는 느낌. 우리는 보통 은퇴 준비라 하면 연금 얼마, 퇴직금 얼마, 월 생활비 얼마 하는 식의 숫자 계산에만 집중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숫자가 있다고 해서 사람이 행복해지는 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60세에 명예퇴직한 윤 교수님이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돈은 좀 있어요. 연금도 나와요. 근데 아무도 나한테 뭘 묻지 않아요.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아요. 나는 그냥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아요. 여기서 핵심은 돈이 아닙니다. 존재감이에요. 나는 지금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인가? 이 질문에 답을 못하면 하루가 멀다 하고 우울감이 쌓입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 들어서 오는 감정 변화가 아닙니다. 역할 상실 증후군이죠. 2. 은퇴 이후의 삶은 계획이 아니라 재설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인생의 쉼표쯤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은퇴는 쉼표가 아니라 새로운 문장의 시작입니다. 문제는 그 문장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아무도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제가 컨설팅했던 전직 공과대 교수 이기호 가명 씨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계획은 그럴듯했어요. 매주 골프 한 번, 손자 봐주고, 가끔 여행도 다니고. 하지만 그건 계획일 뿐, 일상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무릎 통증, 피로감, 만성 피로가 찾아왔고 결국 사람들 만나기도 꺼리게 되었죠. 문제는 신체가 아니라 생활의 목적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그는 전직 교수들과 함께하는 비공식 연구 모임을 만들면서 다시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매주 한 번 만나 논문을 읽고 토론하고 커피 마시고. 이게 뭐 거창한 활동은 아니지만 이 모임이 그의 삶의 리듬을 만들어준 거죠. 중요한 포인트. 은퇴 이후는 계획 세우기보다 내가 살아갈 구조 만들기가 중요합니다. 누가 날 부르지 않아도 내가 나를 불러낼 수 있는 구조 말이에요. 3. 돈보다 더 준비해야 할 세 가지 관계, 건강, 의미. 은퇴 후 삶이 무너지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루 루틴이 없다. 사람 만나는 일이 없다. 몸이 무너지고 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세 가지가 바로 아래입니다. 첫째, 직함 없는 관계 만들기. 회사나 학교에서의 관계는 대부분 역할 기반입니다. 교수님이기 때문에, 팀장님이기 때문에, 부장님이기 때문에 생기는 관계죠. 그런데 직함이 사라지면 대부분의 인간관계도 사라집니다. 따라서 은퇴 전에 미리 직함 없는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두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동네 독서 모임, 자원봉사, 지역 커뮤니티, 종교 모임, 운동 동아리 등 이런 곳에서 생기는 관계는 은퇴 후에도 그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건강 루틴 만들기. 은퇴하고 나면 운동 좀 해야지라고 막연히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70% 이상이 은퇴 후 운동량이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운동을 습관화하고 타인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침마다 나가는 걷기 모임, 요가 수업, 헬스장에서 친구 만들기 등 혼자 하려 하지 말고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루틴으로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셋째, 내가 할 의미 있는 일 설정. 여기서 말하는 의미 있는 일은 꼭 돈을 버는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이들을 가르친다든지,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나이 든 삶을 공유한다든지, 마을 신문에 기고를 한다든지, 창작 활동을 한다든지, 핵심은 오늘도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감각을 느끼는 겁니다. 그게 사람을 살게 만듭니다. 정리하며 명예로운 퇴직은 끝이 아니라 재설계의 시작이다.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60세에 교수직을 내려놨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의 삶이 진짜 인생입니다. 지금 은퇴를 앞둔 분, 막 은퇴하신 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사회는 언젠가 당신을 잊겠지만 당신이 스스로를 잊지 않도록 살아야 합니다. 은퇴 이후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식으로, 경험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렇게 할 때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이 바로 그 출발선 위에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